Hi guys! 안녕하세요, 레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스타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저는 사실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만난 거는 처음이에요. 또 캠퍼램의 채널을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트랙스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겉모습과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제가 신어봤던 소감을 전하는 그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브라라는 이 친구는 총 3가지 색깔로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컬러는 블랙이라고 생각돼서 선택을 했는데 다크 네이비네요. 색 선택하는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약간 밝은 신발을 신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무난하게 블랙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 색깔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무튼 신발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딱 봐도 등산화 같이 생겼습니다. 등산화가 등산화 같이 생긴 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진짜 나 등산하다 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닥 아웃솔부터 보면요, 러그들이 아주 곳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모양도 부위에 따라 다르고요.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높이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약간 딱딱한 프레임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와서 뒤꿈치까지 싹 둘러싸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트랙스타 아웃솔이 하이퍼 그립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로고 있잖아요. 트랙스타만의 자체 아웃솔이라고 합니다. 미드솔은 약간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물렁하지도 않은 적당한 그런 강도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두께도 적당해 보입니다. 앞쪽과 옆쪽 이 부분은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보면 바람이 통하거든요. 통기성을 위한 그런 부분이겠죠. 앞코는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등산화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리고 앞부분은 한 번 더 튼튼한 재질로 이렇게 둘러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고리가 있어서 신발을 벗고 신을 때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뒤꿈치 부분을 만져보면 이 앞쪽에 비해서 딱딱한 부분이 위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딱딱해요. 딱 이 모양으로. 뒤쪽을 지탱해주는 힐컵? 뭐라고 그러죠? 뭐 아무튼 그런 지지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신발 덕후가 아니라 저번에 용어를 한번 틀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단어부터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의미만 전달되면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고어텍스 라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요게 이 코브라의 진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요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을 보면 역시 가장 큰 특징인 보아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와이어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철사였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 텅 두께도 되게 두툼해서요. 다이얼을 꽉 조였을 때 이게 얇으면 발등을 눌러서 아플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정도로 두툼한 두께의 텅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이얼을 다 풀어보면은 여기 보시면 일체형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등산화라면 또 고어텍스 신발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텅이 신발에 붙어있는 일체형이고요. 여기서 잠깐 트랙스타에서 이야기하기로 코브라 이 친구를 트레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등산화죠. 근데 저는 트레킹이라는 그 단어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가 왜 그러는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한국 스타일대로 등산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고어텍스가 통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깔창을 빼볼게요. 바닥 빼고는 전체적으로 고어텍스가 감싸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이 봉제가 안쪽 봉제도 그렇고 이 신발의 겉에 이 봉제들이 균일하고 촘촘한 게 디테일이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창을 보시면 깔창 위에는 코브라라는 모델명이 새겨져 있고요. 쿠션감이 있는 소재입니다. 모솔라이트 깔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뒤쪽이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앞쪽과 뒤쪽의 쿠션감이나 두께도 차이가 있는 걸 만져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트랙스타에서 이야기하는 특징들, 스펙들에 대해서 제 스타일대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뷰할 때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트랙스타 공식 사이트에서 코브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 사시면 이런 라벨들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많이 보실 텐데 이거 그냥 버리실 텐데 저는 이거 한 번씩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면 뭐 요거랑 요거는 품질 보증서랑 가격 택 같고요. 이게 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한 번씩 보거든요.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이 라벨들은 보통 일치하는 편입니다. 네, 가장 메인이 되는 건 사실 요거 하이퍼그립입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하이퍼그립은 트랙스타에서 자체 개발한 고유의 그런 아웃솔, 신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랙스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하이퍼그립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라고 합니다. 1위는 말씀 안 드려도 뭔지 예상이 되시죠? 기록 2위지만 한국 브랜드가 전 세계 2위다. 야, 진짜 국뽕이 차오르는데요. 네. 또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띄어서 그게 뭐지?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트랙스타와 이스포에 관련된 기사들을 언뜻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뭐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글로벌하지는 않은데 또 글로벌하지 않다고 보기도 힘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보면은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은 선정 기준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또 연간 수출 500만 달러. 500만 달러면 한 64억 정도 됩니다. 아무나 선정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아웃도어 용품 중에서는 트랙스타만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또 선정된 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았는데 트랙스타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뭐가 좋다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접지력과 안정성이 한국 산에서 비교적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고어텍스나 보아는 많이 아실 테니까 패스하기로 하고요. 여기 라벨은 없었지만 또 하나의 특징으로 IST, 이것도 아웃솔의 연장인 부분입니다. 이게 등산화는 이 바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을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단어 있는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서스펜션, 공식 사이트 여기 오타가 있더라고요. 서스펜션, 이 스펠링 틀렸어요. 담당자분 보시면 오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서스펜션 기능이 작동하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료가 거의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자료가 좀 이해하기 쉬워서 잠시 보면요. 아웃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러그들을 독립적으로 설계해서 서스펜션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바닥 같은 데를 걸을 때도 안정감을 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자료가 있긴 했는데 이거는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슈퍼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질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아웃솔에 관련된 접지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부틸 고무를 접지력이 가장 좋다고 해요. 부틸 고무의 단점이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슈퍼검은 부틸과 마찰력은 100% 동일한데 내구성은 3배가 높은 그런 소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공식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약간 상식적인 내용 하나와 코브라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표기가 있기는 했어요. 인솔, 즉 깔창을 오솔라이트 깔창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솔라이트 깔창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하는 그런 깔창인데요. 근데 어디를 봐도 오솔라이트 로고가 새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솔라이트 글로벌 브랜드 깔창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소재를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 특허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해요. 앞에서도 살펴봤던 건데요. 여기 고어텍스 라벨 뒤쪽에 와이어가 보입니다. 보아 다이얼을 조여주면 앞에도 조여주지만 이 뒤쪽도 싹 잡아주는, 이거 진짜 제가 뭐 괜찮겠네 했다가 신어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뒤에까지 착
해줘가지고 뒤꿈치가 전혀 뜨지 않는 아주 괜찮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와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여주면 와이어가 싹 들어가서 뒤쪽까지 완벽하게 잡아주는 아주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금 실제로 신기 전에 영상 미리 찍어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신으러 나갈 거예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착용감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 영상은 끝까지 계속 보시는 걸로. 아이고. 어, 1박 2일 동안 잘 신었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는 작업실 가가지고 최종 정리는 하도록 할게요. 우선 와, 되게 편한데요? 신발 되게 가볍고 접지력도 되게 훌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아, 이거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이게 캠핑을 백패킹을 하다 보면 텐트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이전에 끈 있는 신발 사용을 할 때는 묶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풀른 채로 끈 질질 끌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편하고요. 그거는 진짜 편하고, 무엇보다 신발은 이렇게 산 같은 거 다닐 때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느낌이 이래서 이렇게 가벼운 신발 신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오랜 산행, 좀 빡센 산행은 아니긴 했지만 어제 올라오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지금 이제 내려가는데 1시간 안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산이 그렇게 또 길이 험한 산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만족스럽고요. 앞으로 산행할 때 특히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신을 것 같아요. 이날 그리고 1박 2일 더해서 총 4일 동안 트랙스타일 신발을 잘 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지저분해요. 아이고, 닦아야 되는데. 이 신발 무게가 한 짝에 390g입니다. 정말 가벼운 신발이죠. 사실 저는 경등산화라고 하죠. 이렇게 가벼운 신발을 이번에 처음 신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신발 신으시는 분들은 계속 가벼운 신발만 신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신던 신발들은 등산화 특유의 그런 묵직함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진짜 그냥 운동화 같았어요. 하지만 반면 지금부터 약간 아쉬운 부분을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 신발이 발목이 없는 로우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달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발목이 높은 신발에 비해서 발목을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발목 부분에 보시면 쿠션 같은 게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에 하산하다가 느낀 건데 발목 부분이 좀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적응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게 보호하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 보면은 좀 풀려요. 지금도 위에서 내려올 때 꽉 조인 상태로 내려왔는데 살짝 풀린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오래 사용을 해봐야지 분명히 알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압박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신발보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좀 되게 만족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한 15년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스노우보드 진짜 열심히 탈 때 그때 마지막으로 신었던 부츠가 보아 부츠였습니다. 그때 보아 시스템 초창기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아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떡하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얻고 약간의 정말 약간의 불안함? 험한 산을 갔는데 이 보아가 망가져 버려서 이게 풀려버리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럴 때는 응급처치로 끈으로 대충 묶고 내려온다거나 이건 약간 투머치하긴 한데 교체용 보아 다이얼과 와이어를 항상 챙겨 다닌다거나 이건 너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분명 끈으로 묶는 신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이 되는 험한 산에는 이 신발 안 신으면 되잖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보아가 불안하신 분들은 끈으로 묶는 신발 신으시면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편안함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보아 신발, 그 중에 트랙스타 코브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젖은 바위를 밟을 때 혹은 계곡을 지나갈 때 좀 미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젖은 바위 밟아서 안 미끄러운 신발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접지력에 비해서 완벽한 신뢰는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좀 더 오래 신어봐야지 확실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예전에 신던 신발들은 처음에 신었을 때 그 아스팔트 길 걸을 때 심하면 물집도 잡히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랙스타 코브라, 이번에 백패킹을 갔을 때 정말 우연히 구독자분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분이 코브라 이 친구 이전 모델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주 만족스럽게 신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일 정도 이 신발을 신어보고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들었던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약간은 좀 올드하긴 하지만 솔직히 한국 브랜드고요.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온 신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신던 신발들은 새 신발일 때 며칠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처음 신는 날인데 원래 신던 신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발목 뒤까지 딱 잡아주는 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또 보아 시스템의 편리함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혹시나 보아가 망가진다거나 신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한국 브랜드이다 보니까 AS도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결론, 앞으로 저는 이 신발 아주 잘 신을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썸네일 사진 찍으려면 닦아야 되는데. 칫솔 어딨냐? 칫솔.